지난 시간에는 필터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원도 필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진원도 필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진원도 필터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진원도 필터의 특성, 필터 적용의 영향, 그리고 촉침 팁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필터링 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러 홉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라운드니스 필터스 앤드 하모닉스라는 자료와 코사카 레보러터리에서 만든 진원도 측정기, 이것을 이번 교재에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능선과 봉우리와 나무로 구성된 산에서 왜 봉우리와 나무를 각각 분리해서 그 높이를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진원도 측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원도 필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형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시간에는 석발기를 이용해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내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필터의 개념을 이해했는데요. 그것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진원도 측정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전부 전기적인 장치, 또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전기적인 장치를 사용하고요.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작동하는 방법은 석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개념은 마찬가지라는 것도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다 보니까 그곳에 어떤 불필요한 신호가 많이 포함돼서 실제 형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 노이즈 또는 필요 이상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필터가 사용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공 중에 진원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진원도 필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진원도는 공작기계, 공구, 가공 방법, 그리고 인발이나 압출해서 그 성형 다이의 형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원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진원도를 측정해 보면 이 진원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의 성분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도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원도 필터가 필요한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의 형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진원도 형상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형상은 이런 형상이죠. 이것이 알고자 하는 형상인데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측정하면 이러한 형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형상이 나오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전체적인 형상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잘한 부분, 이런 자잘한 부분에 고주파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이 갖는 본래의 모습, 여기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주파 성분이나 또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진원도 필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진원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공작물의 중심이 여기인데 데이터 축은 여기다.
그러면 실제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과 데이텀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편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데이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중심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제거를 하기 때문에 진원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작물의 레벨링 분량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진원도 측정기는 측정기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런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이 컬럼을 타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공작물이 설치된 공작물이 이 공작물과 이 컬럼 축이 서로 평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경사가 졌는데 요 각도만큼 요만큼 경사가 진 거죠. 요만큼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 위쪽에서는 이것이 회전하면서 이 경사진 거에 2배만큼 공작물이 이렇게 삐뚤삐뚤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진원도를 재면 정확하게 진원이 나와야 될 제품이 이 레벨링, 그러니까 경사를 조정하는 거죠. 경사 조정이 잘못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타원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보면 이것이 공작물의 레벨링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나온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측정기 자체에서 측정을 할 때 공작물 세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의 영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에서 나온 문제들은 또 다른 상황이 되겠죠. 이것은 선반에서 3조우 척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진원도 개요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이 부분을 척킹을 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 압력을 풀면 이쪽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등경 외원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지름은 전부 같은데 실제 원은 아니다. 이런 형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반에서 3조우 척으로 압력을 줘서 고정을 하고 가공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러한 진원도 현상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은 척 작업을 해서 변형해 간 거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척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 영향이 줄어들면 진원도가 얼마만큼 더 감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방법들은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센터리스 연삭에서 나타나는 영향인데요. 여기 연삭수돌 2개 사이에 이 공작물 요것이 끼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삭을 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숫돌인데 이 A와 B, 이 A와 B의 두 숫돌의 지름과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이 비율에 따라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세 개의 왜곡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7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연삭을 했을 때 이런 그 형상이 측정이 되면, 아, 이것은 센트리스 연삭의 영향이로구나. 연삭 숫돌과 또는 회전하는 숫돌의 속도 비 또는 지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이 진원도 값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진원도 필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센트리스 연삭에서 이 로브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요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요철이 뭐 3개도 나올 수 있고 5개도 나올 수 있고 7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척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동척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콜리척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이 조의 개수를 3개, 5개, 7개 이렇게 홀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연동척이나 콜리척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그 요철이 이 조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린더 블록 그 예를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카바를 씌운다든지 어떤 것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볼트로 이 네 군데를 세게 고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가공된 이 원통의 원형 형상, 이것이 고정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변형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에서 이 원의 지름을 쟀는데, 또 진원도를 쟀는데 이러한 진원도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아, 볼트로 고정하는 고정 힘이 일정하지 않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 공정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진원도 필터를 사용합니다. 진원도 필터에서 대역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네 군데로 변형이 간 모습이 보이죠. 이 네 군데로 변형이 간 이 모습을 제거했을 때 실제로 진원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 개선 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는 센터리스 연삭이라는 가공 공정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척이나 어떤 볼트 작업을 했을 때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몇 군데서 힘을 가했느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변형이 갔는데, 이것은 공작기기의 진동에 의해서 공구와의 사이에서 공작기기의 떨림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굴곡진 것이 요철이라고 그랬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변형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세 군데에서 측정압이 가해졌다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이 세 군데의 굴곡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군데에서 요철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 요철이 나타났는데, 요것을 우리가 3차 고조파 하모닉이라고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것이 KS에서는 고조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일정하게 영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3차 하모닉, 3차 고조파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 네 군데 조임에 의해서 이런 굴곡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4차 고조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작기계의 떨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고조파는 굉장히 그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많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만약에 50개다 그럼 요 지금 튀어나온 굴곡 요게 50개다라고 하면은 50차 고조파,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00차 고조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뒤에서 이 고조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조파가 어떤 뜻인지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표면의 노이즈나 불필요한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실제 우리가 형상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진원도 필터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공작기계에서 가공을 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진원도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진원도 필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진원도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도 필터는 원형 공작물의 표면에서 서로 다른 고조파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필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필터를 사용합니다. 전기적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필터를 ISO ECR 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 필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오래된 장비에는 아직도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필터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필터고요. 이것은 디지털 필터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필터는 전기적 장치이고 디지털 필터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면에서 서로 다른 고조파를 분리해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표면에 서로 다른 고조파들이 많이 합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냐? 이제 그렇습니다. 실제 프로파일을 구성할 때는 여러 고조파가 서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원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원도 필터를 설명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가 고조파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하모닉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KS6에서는 고조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인파가 아닌 주기적인 반복파형, 이것은 그 기본 주파수를 파지는 사인파와 사인파의 정배수의 주파수를 갖는 파동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반복파형을 구성하는 기본파 이외의 파동들, 이것을 고조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n배인 파동을 제 n차 고조파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사인파와 고조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우선 사인파라는 것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진동하는 가장 간단한 파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인 곡선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회전하는 한 점의 축 방향의 그림자는 사인파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정반 위에다가 원통을 올려놓고 이 원통을 회전시켜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때 원통상의 한 점, 요 점이 이루는 궤적, 이것이 사인파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치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의 궤적을 쭉 추적을 해보면 이 점의 궤적이 0도에서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90도에서 감소를 하고 180도에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270도에서 상승을 해서 360도에 가면 처음에 시작한 점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즉 이게 회전할 때 이 위치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를 하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를 하고 그래서 0도에서 증가하다가 90도에서 가장 높은 값이 되고 거기서 감소하다가 180도에서 다시 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90에서 가장 낮은 값이 되고 360에서 다시 제로가 되고 지금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반복되겠죠. 반복되는데 이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은 360도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요 사인파를 기본파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인 곡선이 되는 거죠. 우리 진원도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이것이 원의 1회전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것이 사인파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실제 가공을 한 제품을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런 성분, 여러 성분이 복합된 이런 성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 파형을 분해를 해보면 이런 기본적인 사인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인파가 360도 안에서 여러 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됐다. 그러면 이런 사인파 형태의 성분이 1회전 안에서 두 번이 반복됐다 라는 것을 2차 고조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반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됐다. 그러면 3차 고조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4차 고조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연속되는 이런 반복 파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더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인파를 기본으로 여기에다가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이런 반복 파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진원도 필터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반복 파형을 거꾸로 기본파와 2차 고조파와 3차 고조파와 4차 고조파 이런 것들로 분해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